자, 교재에는 801페이지 내용을 봅니다. 자, 첫 번째 대상, 동그라미 1번. 자, 불이익 변경 금지가 되는 것은 형 선고의 하나입니다. 선고 동그라미에 따라서 새로 선고되는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다면 사실 인정, 법령 적용, 죄명 선택 이것이 중하게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형만, 그쵸? 형만 중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하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죠. 자, 예를 볼게요. 일죄를 경합범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형이 똑같다면 상관없어요. 또 범죄 사실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형만 똑같다면 상관없어요. 누범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형만 무겁게만 안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팔로 볼게요.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쵸? 형만, 그쵸? 여기 형만, 선관 형이 중하게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쵸? 괜찮다, 이런 말이.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에 있어서 1심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이 선관 형만, 그쵸? 1심보다 경했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선관형만 중하게 바뀌지 않았다면 괜찮다, 이런 말이죠.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 변경된 적용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선고했다 할지라도 그 선고된 항소심형이 1심보다 가볍다면 상관없다, 이런 말이죠. 밑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해서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동일한 형, 무겁게 안 받겠죠? 그쵸? 괜찮다, 이런 말이죠. 밑에도 형이 같대요. 같으면 상관없어요. 자, 그 밑에도 보시게 되면 적법한 공소장 변경이 있어서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 사실 유지를 인정하면서도 환송 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보다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동일, 동그라미, 그쵸? 역시 무겁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거 중하게 안 바뀌었죠? 경하게 바뀌었죠? 가볍게 바뀌었죠? 동일하죠? 같죠? 동일하죠? 전부 다 무겁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죠? 다음 페이지 봅니다. 똑같네요. 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1심과 형이 똑같다면 역시 무겁게 안 받겠죠?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범위를 볼게요. 자, 여기서 형은 형법상의 형의 종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형벌과 같은 이 불이익을 주는 모든 처분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상의 형뿐만 아니라 추징이라든지 노역장 유치라든지 미결구금일수 산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기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례 봅니다. 판례 빨간색으로 추징 동그라미. 추징은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이죠. 그쵸?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이고 따라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해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도 뭐가 적용된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1번 체크하시고요. 자, 2번 체크하시고요. 그 밑에 3번 나와 있어요. 3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올라가셔서 그럼 소송 비용 부담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형인가요?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형이 아니에요. 형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자, 판례 보겠습니다. 일단 판례 소송 비용 나와 있죠? 소송 비용 세무 쳐보시고요.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그 밑에도 보시게 되면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소송 비용에 대해서, 그쵸?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했다 했을 때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심에서는 소송 비용 부담을 명하는 재판이 안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항소심이 와서 이 소송 비용을 너가 내라 이렇게 재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적법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 밑에도 소송 비용 부담이죠. 그래서 1심이라든지 환송 전 원심에서는 소송 비용 부담 문제를 재판하지 않았는데 이
환송 후 원심 이의 법 규정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1심 및 원심에서 이 소송비용 나와 있죠. 그래서 2분의 1로 내라 이렇게 판단한 것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압수물의 피해자 이 환부에 대해서도 적용될까? 이 환부 역시 마찬가지로 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환부 나와 있죠? 환부세무 치시고. 그래서 그 윗줄에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형기를 감축하고 1심 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그 압수작물을 피해자가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것 색깔 한번 칠해볼까요? 소송비용 부담, 그렇죠? 소송비용 나오는 거 색깔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부 색깔 칠하시고요.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에 추징은 다른 색깔로 하세요. 추징은 다른 색깔로 색깔 칠하시면 돼요. 되는 거는 그렇죠? 되는 거는 동그라미 치어서 색깔 칠하시고요. 안 되는 것은 세모 치시고 다른 색깔로 색깔 칠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불이익변경의 판단 기준으로 가볼게요. 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할 때는 개별적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경중을 판단하라 이렇게 보고 있네요. 따라서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은 뭘 갖고 따져라? 일단은 형법상의 형의 경중 기준이 있죠. 그쵸? 이걸 갖고 따지되 이게 뭔데요? 형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형법에 사형이 제일 높죠. 징역, 그 다음에 금고, 자격, 상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마지막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서로 돼 있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총 9가지예요. 9가지. 이 형벌의 종류인데 형벌의 종류에서 가장 무겁게 나가는 것이 사형이죠. 사형 다음에 징역, 금고. 징역, 금고는 무기가 있고 유기가 있죠. 그다음에 상실, 정지, 마지막에 벌구, 과몰 이렇게 형법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 순서대로 형의 경중을 일단 정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병과형이 있는지 부가형이 있는지 집행유예가 있는지 노역적 유치기간 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게 되면 불이익한 것인가 여부는 일단 형에 대해서 비교 판단하겠지만 그렇죠? 그 선고됨으로 인해서 다른 법규에 의해서 초래가 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비교 판단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죠? 모든 경제적, 법적 불이익을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요. X. 일단 형에 대해서 비교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른 법규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비교 판단해서는 된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자, 받으시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개별적,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 전체적 입장에서 판단한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원 판결과 동종형을 선고하면서 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형량을 증가시킨다. 이건 뭐예요?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무거운 형을 때린다. 또는 다른 형을 추가한다. 이런 것은 뭐죠? 불이익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유기를 무기로 바꾼다. 무겁게 바뀌었죠? 그렇죠? 또 똑같이 무기인데 여기에 징역 6개월이 추가됐습니다. 무겁게 바뀌었죠? 징역 똑같이 10년인데 여기에 자격정지 5년이 추가됐으면 무겁게 바뀐 거예요. 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데 1심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1심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항소심 가니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이 줄었네요. 집행유예도 줄었고요. 징역도 줄었고 집행유예도 줄었는데 이게 추가됐어요. 자격증이 추가되었다면 이것도 불이익변경으로 봐요. 아시겠죠? 뭐가 하나 추가되면 다른 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감경되었다 할지라도 뭐가 하나 추가되면 전부 다 불이익변경으로 봐요. 그 다음에 징역 5년인데 징역 4년이 줄었죠? 줄었지만은 여기에 벌금이 추가됐다.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판례가 바뀌었어요. 판례가 바뀌었다.
뒤에서 다 볼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좀 필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징역 5년짜리인데 이게 4년으로 바뀌었죠. 근데 플러스 벌금 1억 5천을 내면 빨리 나가잖아요. 그죠? 벌금 1억 5천 내니까 1년 빨리 나가는 거잖아요. 1년 빨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자, CF 이렇게 바뀌면 틀려요. 이렇게 바뀐 거랑 비교하셔야 돼요. 자, CF 징역 5년이에요. 1심에서 5년짜리였어요. 2심이 와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2심이 와서 똑같이 징역 5년이 똑같아요. 5년 똑같은데 여기에 플러스 벌금이 추가되면 벌금이 뭐 얼마 추가되겠죠? 벌금이 추가되면 이거는 불이익 변경이 돼요. 된다. 당연히 불이익 변경이죠. 근데 여기서는 징역 1년이 줄었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것은 뭐다?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판례 볼게요. 자, 무기징역이었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을 받아서 이 친구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고 항소심이 유죄 확정 판결 전에 범행이 있다는 이유로 그 확정 판결 전의 범행에 대해서 징역 6개월, 그 다음에 확정 후의 범행에 대해서 무기를 때렸단 말이에요. 1심에서는 무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무기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확정 판결 전은 징역 6개월, 확정 후는 무기징역. 그러니까 뭐가 붙었어요? 징역 6개월이 붙었죠. 징역 6개월이 붙은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죠. 요거죠. 무기인데 1심에서 무기를 받았는데 2심에 와서 확정 판결 전은 징역 6개월, 확정 후는 무기징역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익 변경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죠? 자, 밑에 거 볼까요? 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를 했어요. 자, 환송 전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그렇죠? 징역 1년에 형 선고를 유예했어요.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또 다시 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자 환송 후의 원심이 1심을 파기하고 벌금 얼마지 이게? 4천이네요. 벌금 4천만 원과 그다음에 1600이죠. 1600 얼마짜리의 추징을 모두 선고유예했어요. 모두 선고유예했다. 즉 벌금과 추징을 모두 선고를 유예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필기 한번 해보세요. 좀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일단은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징역 1년 6개월 그렇죠? 여기 징역 1년 6개월이죠. 여기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3년이었는데 지금 피고인이 항소했다고요.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얼마 나왔어요? 징역 1년 나왔어요. 1년 나왔는데 여기에 선고유예 붙었어요. 선고유예 나왔어요. 또 다시 어떻게 했어요? 선고유예를 하니까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상고심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상고 환송 후 원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얼마 나왔습니까? 벌금 4천만 원. 4천 나왔고 그 다음에 1억 1600이네요. 1600 추징금이죠. 추징금 1600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선고유예 받았어. 모두 선고유예. 그러니까 여기도 선고유예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게 불이익 변경이냐? 지금 벌금 4천이 나왔고 추징이 1억 6천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선고에 나왔는데 지금 이게 추가됐다는 거지. 이게 추가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불이익 변경일까? 불이익 변경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금 1억 1600만 원짜리 추징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새로 추가했다 하더라도 전체적 실질적 입장에서 고려를 해봤을 때 이게 불이익 변경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벌금을 받겠잖아요.
징역 1년에 선고유예 나왔고 벌금 4천에 선고유예 나왔는데 똑같이 선고유예긴 하지만 선고를 미룬다는 거잖아요. 선고를 미루고 선고를 미루는 거잖아요. 근데 징역 1년짜리가 지금 벌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감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징역에서 벌금으로 감경된 것. 왜 보세요? 왜 보시게 되면 징역은 여기 있어요. 서열 2위고 벌금은 서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예요. 두 번째, 여섯 번째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징역이 벌금으로 바뀐 것은 불이익변경이다 아니다?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똑같이 선고에 나온 것인데 여기서 추징이 새로 추가되었다 할지라도 이건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아니다. 전부 다 선고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마지막에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죠. 형법 제50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50조가 바로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사형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조심할 것은 요거죠. 요 징역하고 금고를 보셔야 돼요. 징역하고 금고. 이 차이가 뭐죠? 징역하고 금고 차이가. 요거가 올라가면 징역과 금고 차이죠. 근데 징역은 일을 시키는 거야. 일. 그러니까 구금시키고 여기서 일을 시키죠. 노역 아시겠습니까? 일을 시킨다고요. 근데 금고는 그냥 구금만 해요. 구금만 하고 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일을 시키는 징역이 더 무겁단 말이에요. 됐죠? 자, 1번 봅니다. 징역을 금고로 바꾸면서 형기를 인상해요. 이건 불이익변경이 아니. 둘은 차이가 없어요. 징역 예를 봐요. 예를 들면 징역 3년에 3년 하고 금고 3년을 비교를 하면 형인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3년 살아요. 3년 사는데 편하게 살 거냐 일을 하면서 살 거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기간이 똑같다면 기간이 똑같다면 징역이 중하지만 기간이 금고가 커요. 봐요. 자, 이거하고 금고 3년이 있으면 그쵸? 이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징역 3년에 금고 5년이다, 4년이다 그러면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군대를 가는데 너 군대 2년 살래? 아니면 빡세게 하더라도 1년 6개월 나올래? 그럼 1년 6개월 나온다 그러죠. 그쵸? 하루라도 더 빨리 나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따라서 일을 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빨리 더 길게 산다? 더 오래 산다? 그러면 그것이 더 중한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게 되면 징역을 금고로 바꾸면서 형기를 인상해 버리잖아요.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불이익변경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3년 나왔는데 2심에서 금고 4년이 나오게 되면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형기를 단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지저분해지니까 동그라미 친 것은 불이익변경이지만 세모 친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징역 3년에 금고 5년을 받겠다면 불이익변경이지만 반대로 5년짜리가 3년에 내려오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걸 숙지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지 판례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금고형의 동일한 형기의 징역형. 금고형을 동일한 형으로 징역형으로 바꾸게 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죠. 그렇죠? 금고가 똑같은 징역으로 바뀌는데 형기가 똑같아요. 이것은 불이익변경이다. 징역 3년짜리가 1심에서 금고 3년이 남았는데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나오게 되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추가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이단 말이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또 벌금을 자유형으로 바뀌는 것은 뭐가 돼요? 불이익변경이에요. 불이익변경이 되는 거죠. 벌금을 자유형으로 바꿨다. 당연하죠. 벌금은 여기 서열 6이니까 징역은 서열 2이고요. 반대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2번 체크하세요. 자유형을 벌금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죠. 아니죠. 근데요. 이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못 냈어요. 그러니까 노역장 유치로 넘어가네요. 그렇죠?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되죠. 노역장 유치 기간이 징역을 초과했어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불이익변경이 아닌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예. 1심에서 징역 3개월 나왔어요. 3개월 나왔다.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니까 항소심에서 징역 안 때렸어요. 벌금 1,000만원 때렸어요. 방금 얘기했잖아. 자유형을 벌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요. 이건 뭐다? 불이익변경이 아니다고요. 돈 빨리 내고 빨리 나가는 거. 돈 빨리 내고 안 사는 거지, 그치? 그쵸? 근데 벌금을 if 벌금을 내지 않았어요. 벌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때워야죠. 그러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 노역장 유치를 환산하니까 며칠 나왔어요? 하루 일당 10만원 칩시다. 하루 일당 10만원. 이건 100일 아닙니까? 100일? 100일이잖아요. 1000만원이니까, 그렇죠? 하루 일당으로 100만원인 거예요. 여기 며칠이죠? 징역 3개월은 90일이라면 90일. 그래서 지금 징역 3개월이 나왔는데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못 내니까 노역장 유치를 나왔고 지금 노역장 유치가 100일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10일을 더 살았다 하더라도 이건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왜요? 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도소 갔다 오면 빨간 줄 건다 하죠. 빨간 줄 거진다 하잖아요. 그쵸? 거기에 전과 기록이 징역 3개월이 중한가요? 벌금 1,000만원이 중하게 되는 건가요? 징역을 받게 되면 여러분 징역형 전과가 있으면요. 이게 누범 다시 두 번째 죄를 범했을 때 누범 가중사유가 돼버려요. 징역형을 범하게 되면. 근데 벌금형을 범하게 되면 두 번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누범 가중사유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 지금 1,000만원을 내냐 이게 중한 것도 아니고 노역장 유치도 벌금형이잖아요. 노역장 유치를 받은 사람은 그 전과 기록에 벌금형으로 돼 있어요. 징역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옥살을 해서 노역장 유치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전과 자체 기록이 벌금으로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일 더 산 것 가지고 불이익변경으로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형이 벌금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히 불이익변경이 아니고 설령 그 벌금을 미납해서 노역장 유치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징역보다 더 초과하는 기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판례결을 요지 보시면 자, 벌금을 못 냈어요. 그래서 노역장 유치, 즉 환형 유치, 형이 바뀌어진다. 형의 종류가 바뀌어진다고요. 그래서 노역장 유치를 당했다고요. 그래서 징역형의 형기를 초과하는 형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이익변경이다 아니다?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이 경하다. 아시겠죠? 이걸 경하다고 해야 돼요. 중하다고 하면 틀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경하다고요. 자, 밑에 거 볼게요. 벌금이 같아요. 1심과 2심 벌금이 같아요. 노역장 유치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불이익변경 맞죠. 그렇죠? 길어지면 당연히 불이익변경 맞아요. 그래서 1심과 2심의 벌금이 똑같다고요. 근데 환형 유치 기간에 있어서 1심보다 더 길다. 2.5배나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이익변경이다. 중하다. 맞죠? 이건 어떨 것 같아요? 벌금이 감경됐어요. 감경되면서 반면에 노역장 유치 기간이 길어졌어요. 이거는 불이익변경이 아니다는 거지. 감경된 것은.
이거 한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 있죠. 자, 이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 안 지울게요. 안 지울까? 자, 어쨌든 적어볼게요.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필기할 때가 마땅치 않네. 필기를 할 때가. 자, 1심에서요. 벌금 200만원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벌금 100만원 나왔어요. 불이익 변경이 아니야. 불이익 변경 아니죠. 그쵸? 불이익 변경 아니다. 감경됐는데. 그쵸? 근데 노역장 유치 한번 해볼까요? 노역장 유치. 자, 1심에서는요. 1심에서는 하루 일당 10만원 쳤어. 그래서 1일 10만원 계산해가지고 총 며칠? 20일. 20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미납하면 20일을 내야 돼. 20일을 살아야 돼요. 판결문에 나오죠. 그래서 벌금 200을 선고한다. 근데 벌금 미납하지 못할 경우에 하루 일당 10만원을 책정해서 20일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그쵸? 자, 항소했단 말입니다. 벌금 100만원 나왔어요. 100만원 나왔는데 여기서 항소심 판사가 1일 여기 3만원 책정했어. 3만원 책정하니까 얼마 살아요? 30일 살아요. 30일. 형이 노역장 유치기간이 길어졌죠? 그쵸? 여기는 노역장 유치가 20일이고 여기는 노역장 유치가 30일이. 혹시 궁금하시나요? 여기 왜 10만원이고 여기 왜 3만원이냐고요? 여기 왜 3만원이냐고요? 그럼 판사 재량이에요. 하루 일당 노역장 유치를 10만원 줄까, 20만원 줄까, 5만원 줄까, 100만원 줄까, 그럼 판사가 고려할 문제이지, 딱 정가라고 돼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 황제 노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벌금 수백억이 나왔는데 벌금을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하루 일당을 얼마 책정할까? 하루 일당 1억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 일당이. 그쵸? 따라서 그 벌금 액수라고 노역장 유치 기간에 하루 일당 얼마나 책정할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평균적으로 말했을 때 요즘 물가 시가대로 하게 되면 10만 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5만 원인지 8만 원인지 10만 원인지는 그건 판사가 책정할 문제이지 어디까지나 재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10만 원을 줄 수 있어도 2심에서는 이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벌금액이 감경됐죠? 벌금액이 감경되었는데 노역장 유치 기간은 길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처럼. 그럼 불이익 변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정가 기록이 남는 게 아니에요. 노역장 유치 기간을 얼마 살았다 이게 남는 게 아니라 벌금 200이냐 300이냐 이게 기록에 남는 거지. 노역장 유치 기간 기록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벌금이 감경되었잖아요. 그렇죠? 감경되었다고요. 세무 치시면 노역장 유치, 환영 유치 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벌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불이익 변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거 또 볼까요? 자, 벌금이 감경되었죠. 그렇죠? 벌금이 감경되었다면 설령 노역장 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요. 방금 했잖아요. 여기까지 끊고요. 자, 또 벌금형이 1심보다 감경되었다고요. 그러면 노역장 유치 기간도 줄어들었다면 당연하지. 더 좋은 거지. 땡큐지. 그렇죠? 이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고요. 당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길어졌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닌 마당인데 노역장 유치 기간이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전개도 있어요. 당연히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자,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됐단 말이죠. 단축됐다고요. 당연히 뭐가 되죠? 불이익 변경이 아니죠. 그렇죠?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형기가 단축되면 징역형이 단축되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 그래서 징역형 형기가 1년에서 10개월짜리로 줄었다면 설령 벌금액이 같고 이 환영 유치 기간이 길어졌다 손 치더라도 이건 앞에서 했지? 이건 벌금형에서 했네요. 여기 벌금형에서 했네. 그쵸? 여기서 자형에서 벌금으로 바뀌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징역이 1년짜리가 징역 10개월로 단축되었다면 설령 벌금형
액수가 같고 유치기간이 설령 길어졌다 손치더라도 징역 이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건 고려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에서 10개월로 단축된 것은 뭐다? 불이익병이 당연히 아니다는 거죠. 그쵸? 쉽죠? 여기까지 합니다.